51년 차 비뇨기과 의사 김세철입니다. 환자들이 참 좋아해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 그런 거 있잖아요. 7, 80대는 환자가 말이에요. 동료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왜 나도 그런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만 8년 했는데요.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0 되자마자 시작했습니다. 예, 그 이제 소리를 하면 뭐 다 경험해 보시지만은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은 혼자 살 땐 괜찮은데 여러 사람 앞에서 할 때 차렷 자세로 노래 부르면은 너무 보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보이죠. 부드럽지 못하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좀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몸을 좀 흔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유행가처럼 가요처럼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나름대로 박에 맞게 부드럽게 어울리게 몸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발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림을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춤성 선생님을 찾았죠. 간단한 춤 있잖아요. 기본 동작을 바탕으로 있는 간단한 춤을 예를 들어서 한강수 타령을 춘다든지 이러니까 흥겨워지고 손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만 3년 정도 춤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뭐 자기가 자기 뜻대로 좀 손이 올라가고 몸이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모든 게 마음이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없어야지 자기의 기량이 100% 발휘가 되죠. 이거는 부교감 신경이 작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감 신경은 그 정반대 역할을 하죠.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고집이 세다 이러면은 교감 신경이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쇄시켜 주는 것이 부교감 신경인데 소리를 하면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을 하죠. 그래서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죠. 몸만 굳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굳어지더라고요. 옛날부터 중마고들 있지 않습니까? 정년퇴임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저녁에 소주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고집을 꺾으려고 그러진 않은 거예요. 자기 주장이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보면 신체적인 그 건강을 위해서는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마음의 유연성,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도 노력을 별도로 안 하더라고요. 이 마음 건강을 위해서 뭐를 해볼까, 뭐 취미생활을 갖다가 무엇을 해볼까 하고 이렇게 고심을 좀 했죠. 하던 가운데 우리 소리가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전통 소리를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소리가 구구절절히 가사들을 보면은 인생에 대한 애절함 이런 것들로 대부분 다 되어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읊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소리 자체가 빠르게 패세지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더디게 이렇게 하면서도 또 엇박자로 힘도 더 갈 때도 있고 정신 건강에 참 좋다 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춤은 춤대로 소리는 소리대로 배운 걸 가서 이제 기량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개인 발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재작년 11월에 개인 발표를 한번 가졌습니다. 제가 춤을 배워보니까 이 나이에 춤을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제 나이에 남자가. 누구는 뭐 꽃밭에 나와서 좋겠다 하던데 불편하기 짝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춤을 추려면 옷을 갈아입고 뭐 이럴 때가 많거든요. 당연히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습복을 갈아입든 또는 공연복을 갈아입든 뭐 이 나이에 무슨 춤을 춰 하면 전문가들도 춤을 배운다고 하면 왜? 그런다고요. 사실 체력이 따라야 돼요. 체력이 따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은 체력을 따르기 위해서 또 본인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 또 더 좋아지잖아요. 남들 놀 때 짬 시간 내가지고 한 바퀴 돈다든지 이런 춤을 추기 위해서는 체력을 어느 정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을 하거든요. 그건 또 부가적인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춤을 추고 나면 춤 선생님이 참 고맙다 그래 저한테. 제 공연하는 거 보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갖고 찾아온다 이거예요. 자기도 가르쳐 달라고. 근데 그 찾아오는 사람도 여자뿐이에요. 남자들이 찾아와야 돼요. 마음의 건강, 마음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춤 배우러 가는데 이래 보니까 지체부자여예요. 팔을 어깨 높이까지도 못 들어요. 조금 한 30도 각도밖에 못 들어서 처음에는 시작할 때 그리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애 얼굴에 그 침울한 표시 있죠. 그게 확
나오고 그래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이게 어깨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얼굴이 환해요. 뭐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제가 근무하던 명지병원에서는 예술치유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악과 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체 부자유자는 물론이고 초기 치매 환자들 또는 만성 질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예술 치유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춤과 음악이 이러한 통증에 대해서 얼마나 완화 효과가 있느냐. 여자가 애를 놓을 때 음악을 틀어주면 얼마나 통증이나 고통, 불안에서 개선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완화 효과는 얼마나 있느냐. 파킨슨 초기 환자들 춤 동작 치료를 해가지고 얼마나 개선 효과가 있고 그 사람들 우울증은 얼마나 개선되느냐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문헌들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불안증, 우울증 환자들이 약을 한두 달 먹으면 치료가 됩니까? 아니에요. 끝도 없이 약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약의 부작용이 지쳐가지고 말이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음악이나 춤이 치유 효과가 있다면은 그게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약의 용량을 줄여줄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은 소리와 춤을 매개로 해서 치유 효과를 나타내는데, 치유자가 들어가면 예술이 아니고 의학이에요. 의학은 과학입니다. 또 이게 간호사가 한다든지 재활치료사가 한다든지 음악치료사가 한다든지 이렇게 각각 자기 직장에서 또는 어디 요양기관을 방문한다든지 해가지고 연구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다학제예요. 치료가 들어가면 연구 설계부터 관계되는 전문가들, 특히 소리는 심리치료거든. 어느 의미에서는 말이 없는 심리치료란 말이죠. 그러면 심리치료사도 들어가야 되고 의사도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재활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면은 재활치료사도 들어가야 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다학제적인 연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부 따로따로예요. 대부분 거의 모두가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이게 한계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가지고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문헌들을 찾아가지고 차곡차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서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준비 중입니다.